몸으로 뱄어요. 경험을 하다 보니까 몸에 배요. 그러니까 몸에 밴다는 말은 알게 모르게 내 몸은 느낌을 안다는 그런 뜻. 다른 말로 그거를 묵시적 지식이라고 돼. 묵시적 지식. 등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더 많지만 들어도 가장 대표적으로 라스웰을 기억한 다음에 들어는 두 개만 알아놓는다면 문제 풀 때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거죠. 그 책에서는 일단 정책과학의 그 개념 나와 있는데 정책과학 개념에서는 두 번째 나와 있는 두 번째 줄 중간이죠. 드로가 개념을 정의했던 보다 나은 결정을 위해서 그 방법, 지식, 체계를 다루는 학문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정책과학의 가장 큰 목적은 인간의 존엄성 실현이에요. 밑에 그림도 있지만 오른쪽에 보시면 로마자 3번에 정책과학의 특성에서 라스웰이 말하는 특징들 맥락성, 문제 해결 지향성, 방법의 다양성, 규범성, 다학문성 등이 나와 있어요. 넘겨보시면 드로가 말하는 특징은 비공식적 지식인 묵시적 지식과 경험을 중시한다. 이미 그 경험이란 말은 또는 묵시적이란 말은 9번에 나와 있는 초합리적 또는 비합리적인 과정을 중시했다는 그 말 속에 다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둘만. 그래서 라셀과 드로만 비교해서만 노트에 써놓으세요. 그러면 끝이 할 거 없이요. 예제 보시면 라셀 나오죠. 라셀 나오면 드로를 찾는 거예요. 드로. 그래서 규범지향이다 있지만 3번 답 보이네. 묵시적 지식을 강조한 사람은 라셀이 아니라 누구다? 드로니까 답은 금방 보인 거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밑에 정책 환경은 굉장히 그 비중 낮고 해서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이제 넘어가 볼게요. 다음으로. 자, 어디 가보냐면 정책 이제 과정 들어가서요. 391 가보세요. 자, 정책 과정. 이 정책 과정은 앞으로 이제 보게 될 많은 내용들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그런 파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또 의미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책을 보시면 학자들이 참 다양하게 과정을 마련했죠. 앤더슨, 존스, 다이, 그 다음에 허구드와 피터스. 그러니까 앤더슨은 의제 설정, 결정, 채택, 집행, 평가. 존스도 의제, 결정, 집행, 완료. 다이는 인식, 결정, 합법화, 집행, 평가. 허구드와 피터스는 의제 설정, 정책, 결정, 합법화, 조직화, 집행, 평가, 종결 이런 식으로 넘겨보시면 드로는 초정책 결정 단계, 정책 결정 단계, 후 정책 결정 단계라 해놨죠. 다양하게. 이 많은 것들을 종합했더니 뭐가 나오냐면 6번에 보시면 조종합에서 자, 첫 번째가 정책 의제 설정을 가장 먼저 삼아야 다들 정책 의제 설정을 한다. 자, 뒤에 나오지만 이거는 담당하는 사람이 많은 사회 문제 중에서 공식적으로 다루기로 선택한 문제가 정책 의제 설정이에요. 두 번째, 뭔가를 결정을 해야겠죠. 정책 결정. 앞으로 뭔가를 행할 방침을 정하는 것, 정책 결정을 하게 되고. 자, 결정되면 뭐 하죠? 집행해야죠. 즉, 실현시켜야죠. 결정된 사항을 실현시키는 과정, 정책 집행이 있다. 집행 있고. 집행된 것은 나중에 평가해봐야죠. 처음에 의도한 바를 달했는지를 평가하는 과정, 정책 평가 과정이 있다. 자, 요 밑에 이제 요 종료도 있지만 종교는 뭐 크게는 비중이 없는 것이고 보통 요 네 가지가 정책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 결정 전에 있는 과정을 하나 추가하자면 정책 분석이 있다라고 보는데 이 정책 분석은 넓게 보자면 정책 결정에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분석은 넓게 보자면 정책 결정에 포함돼. 그러니까 뭐가 좋은지를 비교하고 검토하는 과정이 정책 분석인데 결정자한테 정보를 주기 위한 사전 절차예요. 이게 분석이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그래서 앞으로는 다 하나씩 보게 될 그런 사항들이죠. 자, 책에서는 그렇게 쭉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시험은 따로 안 나와요. 아, 이거구나만 아시면 돼요. 따로 책에 있는 것들만 열심히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없어. 그 다음에 정책 과정에 참여자가 있어요. 참여자도 굉장히 비중이 낮아서 한 10년에 한 번씩 나올까 말까 한 주제인데요. 얼마 전에 한번 나왔어요. 2009년도에 일반직 우리 국가직 시험에서 나왔어요. 물론 쉽게 나왔지만 가장 기본은 뭐가 있냐면 공식 참여자하고 공식 또는 비공식 참여자가 있다. 공식 참여자, 비공식 참여자가 있는데 자, 이 공식 참여자 속에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입법 행정부라든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있고 비공식에서 제일 의미 있는 단어가 정당이다. 정당은 여야 모두 다 정당이라서 여당일지라도 다 비공식 참여자이지 공식적 참여자로 보지 않아요. 여러분 그 여당은
그 당정협의회 또는 당정청협의회 그런 말 들어봤죠. 여당과 정부와 또는 청와대가 연합을 해서 정책을 같이 만들어요. 협의하고. 이게 당정협의회 또는 당정청협의인데 그 주체 하나가 여당이 있지만 정당이란 여당인일지라도 다 비공식 참여자에 포함돼. 주의하셔야 돼. 여당도 비공식 참여자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정당하면 공식적인 참여자처럼 보여요. 이상하게. 어감상 그래. 정당은 항상 비공식 참여자에 해당된다는 거. 그리고 자, 이 집단도 있고 그리고 우리 시민단체라든 NGO도 있고 언론도 있고 뭐 기타 많은 쪽 이게 비공식 참여자다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행정부에도 한 나라의 수반인 대통령과 그다음에 관료들, 공무원들, 지방의 장들, 지자체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방의 공무원들 마찬가지. 모든 사람들이 다 행정부에서의 공식 참여자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입법부는 당연히 쉽죠. 입법부, 국회. 보통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의 국회와 지방도 지방의회가 있죠. 이게 다 지방에서 참여자. 자, 사업부도 법원이라든지 법원, 또 법원과 조금은 다른 것도 있지만 보통 헌재 같은 것도 헌법재판소에도 주로 결정을 직접 하는 의미가 있어요. 헌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법률안이 만약에 헌법 불합치다 또는 위헌이다 해버리면 그 자체가 벌써 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지 못하게 해버리는 거죠. 이게 다 참여자의 기본 개념입니다. 자, 여기까지도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책에서는 393이라든지 그 다음에 4, 5 정도의 이것저것 6까지 나와 있지만 별 의미가 없고요. 자, 지금 보게 될 내용이 중요한 것이. 그래서 396 가보시면 정책 네트워크 모형 나오죠? 별 3개. 중요한 모형이다. 자, 어감상 벌써 이 단어가 벌써 정책을 혼자 하지 않는다는 말이 묻어있죠. 어떤 단어를 보니까 떠올라요. 그게 네트워크죠. 네트워크는 연계망이기 때문에 혼자가 아님을 이미 말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정책 네트워크 모형이 있어요. 참 우리 익산 학생은 열심히 잘하고 있죠. 오늘도 잘 나왔죠. 익산 학생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뭐가 왔더라고. 문자가 하나 와서 익산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동안 제일 힘들어했고 제일 어려워했고 제일 재미없어해서 거의 뭐 포기할 만큼 좀 이렇게 자신감 없던 그런 과목이었대요. 2과목이. 근데 그 이제 위성 와서 수업 들으면서 나름은 좀 재미도 느끼고 좀 그 과목에 대해서 자신을 얻게 됐대.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노라고 저한테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 지난주에 그렇게 말을 해도 문자를 아무도 안 보냈더라고. 그 학생 빼고 2명가 보내왔어. 2명가. 2명, 3명밖에 안 왔더라고. 갈 때 제가 핸드폰을 계속 보고 있는데 무안하더라고. 손이. 아무도 안 와가지고 내가 그렇게 부탁했건만 가는 길 읽겠노라고 말했는데 아무도 안 해가지고 뭐 더 이상 이제 기대는 안 할게요. 기대 안 해. 자, 네트워크 모형, 네트워크. 혼자 아니고 여러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정책을 짠다. 그런 말이 이미 묻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트워크 모형에. 그럼 첫 번째 초기 모형은 뭐가 있냐면 자, 하위 정부 모형이 있다. 하위 정부 모형. 자, 다른 말로 이거를 철의 삼각이라고 해요. 철의 삼각. 같은 의미인데 좀 부정적인 표현이 보이죠? 철의 삼각은. 자, 이 철의 삼각이란 말 속에 이미 다 뜻이 들어있어요. 여기는 참여자가 총 몇 명이라는 뜻이요? 3명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관료하고요. 관료. 자, 행정부의 관료하고 그 다음에 의회의 상임위원회 또는 의회위원회가 있어요. 의회 상임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자, 바깥에 이익 집단이 있다. 요 3자가 한 3자가 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사실 이익을 좀 보장해 가면서 정책을 직접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3자가 참여하는 거니까 참여하는 데는 제한이 있다 없다? 제한이 많죠. 참여는 제한적이다. 참여는 제한적이면서 자, 애들 간의 관계는 안정 불안정. 굉장히 안정적이겠죠. 깰 필요가 없죠. 한번 만들어진 이 망은 잘 안 깨져요. 자, 철의 삼각, 철이 무슨 의미다? 단단합니다. 잘 안 깨진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공무원을 일컬어서 신분이 보장된다는 말을 좀 부정적으로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해요? 철밥통이다. 그런 말 하죠. 철밥통. 우리는 철밥통을 하나 안고 싶어서 여기 있잖아 지금. 그렇죠? 여러분 철밥통 원하죠? 철밥통. 원해요. 철밥통. 그러니까 그거를 갖고 있으면 안 깨지거든. 녹이 슬어요? 녹도 안 슬어. 철은 쓰는구나 참. 알아서 갈아야겠다 참. 녹 슬어도 관계 없어요. 안 깨지면 되잖아요. 그렇죠?
철밥통. 그러니까 뭔가 좀 부정적인 표현이 돼 대신 그 의미는 단단합니다. 그래서 참여는 제한이 있고 그 다음에 관계는 안정적 관계다라고 해요. 자, 이게 일단 그 하위 정부고 철의 삼각이다. 철의 삼각. 자, 여러분 이 단어도 종종 나올 텐데 상임위라고 하는 것은 상임위원회. 자, 삶의 삼각이란 말 이런 뜻이에요. 자, 행정부의 구성 요소가 대통령 있고 그다음에 총리가 있죠. 총리. 자, 대통령의 아바타죠. 총리는 혼자 못한다 했죠. 항상 명을 받아서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아바타고 아바타. 그러니까 이런 아바타를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영화로 만든 거죠. 대박 난 거죠. 대박 아바타. 자, 총리 아래 뭐가 있고 이제 각 이 처가 있고 그다음에 각 부가 있죠.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직영부, 문화관광부 등 많아요. 이 많은 부처가 있고 이게 행정부의 구성이라면 국회도 이렇게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자, 국회의장이 있고 밑에 부의장이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상임위가 있고 상임위원회 그다음에 특별위원회가 있어요. 상임위는 뭐냐면 요 상임위는 각 부를 관할하는 소관위원회예요. 부를 담당하는 위원회가 있어요. 기획재정부를 담당하는 상임위가 뭐냐면 기획재정위원회라 해요.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를 담당하는 위원회가 교육과학기술위원회예요. 뭐 국방위원회, 환경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이게 다 상임위예요. 상임위. 그러면 여기 있는 관료하고 여기 있는 상임위하고 다 바깥에 이익단체가 망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자, 국토해양부의 관료하고 국토해양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바깥에 건설업자가 이렇게 망을 만드는 거죠. 보건복지부하고 관료하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위원회하고 바깥에 병원이라든지 의학, 제약업체 등이 이렇게 망을 만드는 거죠. 이게 철의 삼각이라 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자신들의 이익